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와 현대 의생활의 변화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른 나라 의생활 중에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영국, 이탈리아, 미국, 그다음에 뭐 중동 지방 멕시코까지 나오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식생활과 마찬가지로 의생활 문화도 그 의복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변화를 해오다 보니까 특색이 다 있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양복을 입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전통 의상보다 이제 일상복이라는 것을 많이 입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한복을 특별한 날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도 전통 그 의복을 특별한 행사 때 입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본 이유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창파오, 치파오 이렇게 중국의 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차이나 카라라고 하는 넥 부분, 목에 있는 차이나 카라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복은 굉장히 풍성하다면 일본의 전통 의상은 슬림하게 떨어지고 트임이 좀 심하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트임 많이 넣었지 할 수 있지만 움직이기 좀 편할 수 있도록 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알다시피 기모노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의 전통 의상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천을 둘러가지고 그냥 두르기만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려나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천을 둘러서 묶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기모노가 그 대표적인 전통복이라면 좀 평상시 좀 간편하게 입기 위해서 입는 게 유카타라는, 여기 나오죠. 기모노 유카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패티코트, 그 다음에 뭐 쫄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패티코트는 그 여성복에서 속옷 안에 보정을 위해서 입는 걸 패티코트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가 바느질한 옷을 좀 안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된 천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러서 입는 이런 형태의 옷을 띠고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영국 그러면 그냥 수트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지방에 그 남자가 치마 입는다고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도 각인되어 있는 킬트라는 체크 무늬의 이제 치마 같은 거를 이걸 타탄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체크 무늬가 굉장히 유명하고, 영국은 또 체크 무늬로 유명해서 브랜드도 유명한 게 있잖아요. 비가 자주 오고 하는 그런 기후와 이 체크 무늬가 결합된, 우리가 흔히 일명 바바리라고 하는, 그 이제 사실 바바리는 브랜드의 네임이 그대로 옮겨오게 된 건데, 그런 트렌치코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트렌치코트 안에 있는 체크 문양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나 계급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대중적으로 널리 그 체크 무늬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도 그런 체크 무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통 의상 보면 좀 되게 귀여운 느낌이죠. 반바지에 뭐 흰색 스타킹을 신었다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 조끼와 블라우스 그리고 깊은 주름 있는 스커트를, 그리고 머리에 삼각 모양으로 접은 스카프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뭐 가장 뭐 우리가 이제 친밀하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한데, 유럽 복장이 들어왔다가 현대는 거의 뭐 그냥 현대는 그냥 거의 일상복으로 그 캐주얼을 입는 게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 미국 하면 사실 청바지가 유명한데, 이 청바지가 노동자들이 그 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찢어지지 않고 튼튼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입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편한 옷은 원래 아니죠. 청바지가 완전 면 100%에 굉장히 질긴, 그래서 그 노동할 때 입으려고 했던 그 청바지가 완전 대유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청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경우예요. 그리고 멕시코의 뭐 판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깨에 숄처럼 두르는 모양, 수술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중동지방이잖아요. 항상 얼굴까지 막 덮는 그런 옷도 많이 입는데,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그 몸이 드러나지 않게 다 이렇게 덮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덥기도 하니까 햇볕도 좀 피해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가리는 게 더 보호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칸두라라는 전통 의상, 그리고 여성은 아바야라는 이런 식의 몸을 다 가리는, 전체를 다 가리는 이런 형태의 그 의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도 그렇지만 여기는 또 그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여성이 밖에 나가거나 이제 드러내는 게 금기시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감싸는 형태의 히잡도 착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은 남자 그러면 칭파오 기억하시고, 여자는 치파오. 자, 그리고 차이니즈 카라, 사선 여밈, 옆트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 고온 다습한 여름과 한랭한 겨울 기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기모노, 왜냐면 품이 이제 굉장히 여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복으로 입는 유카타라는 것이 있다. 자, 인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바느질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장으로 된 천을 이렇게 두르는 사리 혹은 또띠, 여자는 패티코트, 쫄리, 그 다음에 사리 이렇게 입게 됩니다. 영국은 뭐 알다시피 아까 말했던 타탄체크 무늬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 보면 남자 무릎 가주는 반바지, 흰색 스타킹 이런 게 뭐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 조끼 블라우스, 그 다음에 약간 스카프를 삼각형 모양으로 머리에 둘렀다. 자, 미국 보면 캐주얼한 의상을 선호한다. 그래서 아까 청바지 선생님 얘기했죠.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힙합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저스틴 비버라고 거의 뭐 바지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막 내려서 입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큼직한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힙합을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소수의 음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돼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걸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멕시코의 판초, 그 다음에 중동 지방이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교 영향 때문에 이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과정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세계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선생님 학습지에 다른 나라 의복 입어본 경험 있냐고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일본어 시간이나 뭐 중국어 시간에 한 번쯤 입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의 전통 의상을 이제 사서 입는 경우도 있죠. 어릴 때 특히 아기 때 막 귀여운 옷 입다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적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의생활이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 우리가 한복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입어본 경험이 있냐, 아니면 요새도 입는 경우가 있냐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뭐 유치원 때 이후로 거의 입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얘기했듯이 결혼식을 할 때 예복으로 한 번 진짜 대여해서 입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한복의 예복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이 일상복이 되고 한복은 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어떤 사람이 한복을 입고 지나가면 저 사람 무슨 공연이 있었나? 결혼식을 갔다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위해 한복을 입게 돼서 이제 더 이상 한복이 평상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패션의 다양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힙합 뭐 복장 같은 게 예전에는 일부 소수의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게 막 굉장히 세계화되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멋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선생님처럼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생활 양식에 맞게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행도 있지만 그 유행 안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옷을 입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의생활이 다양해지고 있죠. 패션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광고하는 거 봤을 때 운동복을 뭐 일상복처럼 입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복 일상에도 입어도 괜찮네. 한동안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입었던 게 뭐 등산복을 일상복으로 대용해서 입는. 왜냐면 편리하고 언제든지 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적합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패션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의복의 탈정형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예전에 아까 뭐 한복 얘기했었지만 과거에는 이제 한복 그러면 딱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남자는 뭐 바지야 저고리 입고 뭐 조끼 마구자 이렇게 입어야 되고 여자는 뭐 치마에 저고리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여자 옷 남자 옷 어른 옷 아기 옷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를 뭐라고 하냐? 유니섹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여러분들이 입는 대부분 뭐 체육복, 그 다음에 캐주얼 브랜드 가서 옷 사는 경우는 다 그냥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여자 옷이다 남자 옷이다 잘 구분되지가 않는 편이에요. 물론 뭐 여성복에 뭐 치마 입고 하는 건 또 이제 여자 옷 남자 옷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요새 뭐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유니섹스로 남자 여자 공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직업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정장보다는 요새는 캐주얼을 좀 많이 입는 편이죠. 그래서 세미 정장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완전 수트를 입는 것보다 콤비 스타일로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딱 정장 입으면 뭐 검은색 양말에 구두를 신어야 돼. 근데 요새는 치마 입고 운동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 어떤 딱 정형화된 게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탈정형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행 속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참 웃긴 게 유행은 따라가는데 밖에서 같은 옷 입고 나오면 뭔가 좀 저 사람 또 나랑 같은 거 샀구나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 다른 디테일의 차이를 주려고 뭐 액세서리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뭐 리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옷이 옛날에는 정말 몸만 보고 했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 나를 표현하는 어떤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이거를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오늘날 의생활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생활 하는데 정말 사람들 혹은 뭐 지구, 그다음 환경, 동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괜찮은 의생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동안 뭐 여러분들 세대도 조금 윗세대인가 그 겨울철에 입었던 패딩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뭐 계급이 나눠지고 가격이 진짜 거의 100만 원을 넘는 호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교복처럼 막 입고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맹목적인 유행을 추종하고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도 많이 선호하죠 명품. 근데 명품을 막 선호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옷이나 고가의 신발 이런 것들 막 신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선생님 많이 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 그죠? 따라해서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번 수입보다 지출이 막 많아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여기서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타인을 배려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원을 매우 낭비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동물들에게서 얻는 그런 재료들도 많잖아요. 뭐 모피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행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입으려고 뭔가 좀 어색해. 막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다 보면 또 다시 또 사고 그죠? 과소비, 자원 낭비, 환경 오염이 계속해서 발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메모에 패스트 패션의 진실 SPA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요거 영상 한 10분 정도 내외 되는 거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족의 탄생은 스파 브랜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옷을 생산해 유통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거의 매일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죠. SPA 브랜드는요, 한 회사가 자기의 상표를 직접 기획을 하고 제조를 하고 유통과 아니면 소매 판매업을 같이 겸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개념 자체가 만들어서 판매하자가 아닌 판매하면서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운영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매일매일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주일이면 한 40벌에서 60벌 정도의 신상품이 출고가 되거든요. 패스트 패션의 출현은 패션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습니다. 팝스타 마돈나가 이 월드 투어를 하면서 첫날에 어떤 특수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그 똑같은 옷을 이 팬들이 입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그날 입고 온 것이 화제가 되면서 바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에 뿌려서 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바로 입고 팬들이 와서 보게 되었다. 국내 브랜드가 2달 걸리는 거와 비교할 땐 어마어마한 속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스트 패션을 컨셉으로 내세운 스파 브랜드는 빠른 상품 회전과 다양한 디자인뿐 아니라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패스트 패션을 선호하는 이유로 저렴한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양한 상품 종류와 디자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패스트 패션의 저가 공략은 불황 속 소비자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2007년 3천억 원에서 2011년 1조 9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이곳에선 옷이 중요한 생계수단의 하나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가 수출품의 77%로 400만 명이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소녀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소녀들이 일하던 한 의류 공장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건물 더미에 깔리고 만 것인데요. 곧바로 긴박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지만 인명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1,1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사상 초유의 참극. হিন্দু মেয়েটা বলল দিদি কি যেন পড়ে যাচ্ছে আমি তাকাতেই মনে হয় 10 সেকেন্ডও হবে না একদম ফ্ল্যাট হয়ে গেল ওগুলো পড়ে একটার সাথে একটা লেগে যেরকম লিফট থেকে মানুষ নামে সেরকম মনে হলো আর কি তখনকার অনুভূতিটা আর কি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납품하던 이 공장의 붕괴 사고로 인해 방글라데시 소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প্রথমে ডেকে বলে দেয় অতদেরকে শিপমেন্ট তারপরে বডিগুলো এতদিন আগে বের করে দিতে হবে দেখা যায় মাসে একটা করাই অথবা দুটো হয় এরকম রাত 3:30 পর্যন্ত ডিউটি করায় 빠른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심지어는 감금된 채로 옷을 만들어야 했죠. আর বিশেষ ক্ষেত্রে 5 কাটায় আটকায় রাখি দেয় বেরোতে দেয় না মেয়েদেরকে তো 사고가 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 불법 증축으로 지어진 건물엔 여기저기 균열이 가 있었던 상황. 하루 전날 경찰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장주들은 소녀들에게 옷을 만들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죽음에 사과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প্লাস্টার আছে বালি সিমেন্টে প্লাস্টার করছে ওই পিলারের ওখান থেকে প্লাস্টার খুলে গেছে জাস্ট চুল পরিমাণ এতটুকু এটাকে তারা যেমন মানুষ কাল দিন বলে না 이 공장에 하청을 준 해당 패스트패션 업체들도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It is impossible to be a compliant factory with the coals offered prices. If they want to do the business, they will have to go to the non-compliant factories. Like you have seen shower tragedy. So many people died. 그러나 이번 참사를 통해 패스트패션 업계의 구조적인 관행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낮은 단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린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시설들을 갖추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라나플라자 사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화재 사고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업체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업체들이 계속 그런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거든요. 이 같은 참사의 역사는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뉴욕의 한 의류 공장에서 난 불로 146명의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들 역시 감금된 채 일을 하다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안산에 있는 그 공장에서 불이 나가서 무려 22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단이나 장비나 그 적체돼 있어가지고 비상구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옷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의 농약의 사용의 10%가 이 면화 재배에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농약이 사용이 되고요. 세계 25%의 살충제가 면화 재배를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물이 1,500리터나 소비가 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아랄해는 면화 재배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줄면서 사막화가 진행돼 왔는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였던 이곳은 불과 30-40년 만에 수량이 90%나 줄어 이젠 물고기조차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패스트 패션 업계의 대량 생산과 해외 아웃소싱이 이런 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섬유에서 호재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해서 걔가 재짓게 되면 걔는 이제 그 다음에 염색을 갈 때는 필요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히 없애줘야지 돼요. 그럼 없어진다 하는 말은 거기에 한 10 내지 15% 가해졌던 물질들이 폐수로 나간다는 거죠. 지난 2011년 그린피스의 조사로 중국 양쯔강과 주강 삼각주에 다량의 독성 물질을 방류하는 섬유 공장들이 확인됐는데요. 해당 공장들은 세계적인 의류업체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규제되는 이 물질들이 중국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폐수 유발이 많은 물질들을 규제가 덜 되고 있는 어떤 후발 개도국 같은 데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제적인 규제하고는 달리 새롭게 여기서는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은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의류업체들이 생산처를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는 것 역시 공해 수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의료 산업들이 제3세계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패스트 패션은 우리에게 소비와 폐기를 반복하게 합니다. 서울 지역의 옷을 수거하는 한 의류지 파장. 하루 3톤에서 6톤 정도의 옷이 모인다는 이곳에서도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버려진 옷들 중에는 멀쩡한 옷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벨트에서부터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새 옷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헤어져 갖고 많이 이제 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패션이 이제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래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패턴에 의해서 실증 나서 버리는 옷들이 많아 보니까 주로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새 옷들이 많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SPA 브랜드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브랜드. 뭐부터 하죠? 기획, 제조, 판매.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건데 이렇게 싸다는 거는 결국 아까 봤듯이 너무 슬픈 이야기들인데 불공정 무역을 하는 거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그다음 막 가둬가지고 막 생산을 하게 하려고 하고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가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뿌려지는 농약과 살충제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토양 오염과 물 부족 이런 것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류 폐기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 패스트 패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패스트 패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패스트 패션의 다른 이제 반대 개념인 슬로우 패션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같이 염두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생산을 하죠. 이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환경오염이나 비윤리적 생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모피를 입기 위해서 그 야생동물을 가두고 정말 무차별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봤듯이 유행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우리 모방 소비나 과시 소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과소비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입고 빠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쉽게 버리고 왜냐면 싸게 살 수 있고 유행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폐기로 인해서 자원 자체도 낭비가 되지만 소각 같은 걸로 대기나 토양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람직한 의생활을 어떻게 실천하면 좀 좋을까? 우리가 지금 한복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한복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의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유행만 쫓아갈 것이 아니고 개성을 살리는데 이제 우리 한복의 좋은 점, 품도 넉넉하고 유행도 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생활을 하자. 일단 너무 비싼 거, 명품, 친구가 사니까 따라 사야지 유행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아까 앞서서 나왔던 노동력 착취라든지 안전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살 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가죽 옷을 사는데 왜 이렇게 싸지? 그럼 분명히 어떤 그 동물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해서 그 가죽이라는 걸 얻어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다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농약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되면서 우리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소비를 하는 거고, 또 계속해서 말했듯이 주체적이고 개성 있는,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모방하지 말고 내 스스로 진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서 유지를 할 거야, 이런 생각만 좀 하게 된다고 해도 이렇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그런 그 영역들이 점차 줄어들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자 이 말이 나왔는데, 이 슬로우 패션은 결과적으로 패스트 패션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저렴하고 빨리빨리 바뀌고 유행에 따라서 민감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슬로우 패션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한 번 사면 오래 입고 유행 타지 않는 거를 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환경을 배려한 옷차림을 해서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쿨맵시, 온맵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슬로우 패션은 아까 말했듯이 적게 사고 오래 입고 다시 입을 수 있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패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올바르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쿨맵시, 온맵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냉방, 난방을 좀 적게 해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름에는 내가 시원하게 입고 있어야 에어컨 선풍기 적게 틀 거고, 겨울엔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난방을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쿨맵시 같은 경우는 굴뚝 효과라는 이제 통풍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옷이나 디자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원피스, 그다음에 타이를 하지 않는 거, 목에 있는 부분만 열어줘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맵시, 공기층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겹 입게 되면 공기층이 많아져서 내 체온이 그 공기 안에 들어가서 보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면하고 삼배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이 단면을 보게 되면 면이나 당연히 모두 마찬가지죠. 컬링이 있는 부분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따뜻할 것이고, 그 삼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통풍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철에는 삼배, 말을 입는 게 좋은 거고, 겨울철에는 이제 면이나 모 같은 거를, 그리고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이제 가장 좋죠. 그래서 터틀넥이나 내복, 장갑을 활용하는 거. 우리가 사실 패딩을 입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솜털, 거위나 오리털들의 털이라는 부분에서 확장이 되면서 공기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입는 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매해 그걸 사게 되면 보통 이제 솜털 90에 깃털 10%다 그러면 가슴털이 있는 부분만 솜털이라고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오리나 그 거위들이 또 희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면 좀 오래 입고 아껴 입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이 생활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의복, 좀 분해가 잘 돼서 버렸을 때도 이제 빨리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사용하면 좋겠고, 세탁 횟수를 좀 줄이는 거. 요새는 선생님도 쓰고 있는 스타일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몇 번 입으면 드라이 맡기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거 돌리니까 뭔가 좀 안심도 돼서 세탁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세제를 사용할 때도 좀 친환경적인 거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헌옷의 재활용, 그리고 폐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옷 사서 좀 작아지거나 안 입게 되면 버리는 경우 많은데, 그거를 좀 요새 리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수선만 좀 해서 또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 입는다든지,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옷들도 입기도 만들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는 브랜드도 많이 생겨요. 요새 인기 많은 브랜드 중 구찌 같은 브랜드들도 아예 모피를 활용한 의상은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많은 또 이제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재활용을 한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소재들로 가방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작정 다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혹시 주변에 입을 사람 있으면 뭐 주거나,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짜 좋은 어플 있잖아요. 당근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하는 방법도 이 진짜 폐기를 줄이고 자원을 낭비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지속 가능한 소비, 뭐 이런 기후 변화 대기, 위기 대응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우리 후세대들은 좀 정말 힘든,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 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뿐만 아니라 의생활에서도 이런 우리가 모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좀 올바른 의생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대소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